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인베스팅닷컴 기준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른 기업입니다. SNS의 대표주자, 바로 엄지척하면 떠오르는 페이스북인데요. 저도 좋아요 꽤나 많이 누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페이스북의 그 가입자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0억. 그렇죠. 20억이죠. 네. 20억에서 25억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있고 상당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그 SNS 서비스의 대기업이죠. 그 전 세계의 지배적인 그 SNS 마켓을 쉐어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한 게 페이스북입니다. 검색 순위에 거의 상위 기업을 매번 그렇죠. 차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겠죠. 페이스북이 한 5월 말경 같은 경우는 한 24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주가는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는 분위기인데 네. 2012년만 하더라도 페이스북 주가가 20달러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뭐 한 8년 사이에 한 12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2012년부터 주가가 급등한 계기는 네. 201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인스타그램을 갖다가 페이스북이 인수했는데 그게 단돈 10억 달러에 네. 인수를 했는데 그 10억 달러로 인해 가지고 페이스북의 그 주가 가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매출이 꾸준히 늘었고 그다음에 사업 구조상 보게 되면은 일단 영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 원가가 상당히 낮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한 30%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매출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이런 분석들이 올라가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과는 어떤 기업과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내는 이제 페이스북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저희는 카카오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수혜주로서 각광을 올해 많이 받아갔고 주가도 많이 급등했습니다. 국내 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가 있는데 현대차를 밀어내고 카카오가 시총이 국내 그 코스피 시장에서 9위를 차지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일단 좋았어요. 왜냐하면 1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219% 급증한 약 882억 원을 기록해가지고요. 분기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그 카카오의 그 수익 모델이 뭐냐면은 톡비즈거든요. 그런 톡비즈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카카오의 매출 이런 신장이라든지 이익이 늘어난 것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SNS 서비스 업체들이 금융 기능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카카오뱅크도 지금 현재 그 인터넷 뱅크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지금 보고 있죠.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이제 계좌 개설을 하거나 그다음에 펀드나 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현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계좌 수가 지금 100만 개를 넘죠. 카카오페이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인 인증서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SNS로 자리 잡은 페이스북이지만 그래도 리스크 요인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려운 모습을 여기저기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가입자의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고 최근에 문제가 많아졌던 개인정보 유출되고 있고요. 가장 지금 그 리스크에 직면한 게 뭐냐면 규제 관련 리스크거든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디지털세입니다. 이 디지털세가 어떤 거냐면은 유럽연합에서 2018년도 3월 22일 날 그 발제한 법안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구글 같은 회사들은 EU에서도 많은 영업을 하면서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에서는 자, 우리에서 영업을 하는데 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래서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세자를 내오자라고 해서 내온 게 이제 그 디지털세인데 이러한 디지털세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잡힐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세와 그다음 미국 정부의 SNS 규제 이게 당장 직면한 리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페이스북의 강점은 광고거든요. 그 광고 수익이 막대합니다. 페이스북에서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것은 기업 회원 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대기업들이 페이스북에 그 회사 이름으로 가입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개인에 치중하는 그 페이스북의 유저 성장세보다는 오히려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성장세도 어느 하나의 어떤 그 난관을 뚫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월 초에 페이스북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얘기했는데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자체 플랫폼에다가 전자상거래 샵 서비스 기능을 론칭하는 페이스북 샵스를 갖다가 오픈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하나의 상품을 보고 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대화함으로써 상품을 매입하기를 쉽게 하는 그런 그 커다란 그 시장을 연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비즈니스 샵을 여는데 비용은 없고 다만 이 비즈니스 샵에 많은 생산자들이 광고를 올림으로써 페이스북은 부가적으로 많은 그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월고에서는 향후 전망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